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움직이고 있고 정부와 야당은 주택 정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뉴스 10가지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1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 시대 돌입.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뿐 아니라 동작, 관악, 영등포 등 비강남권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강 이북 14개 구도 평균 11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서울 전역의 주택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전방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중요한가? 실수요자, 특히 304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서울 진입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면 시장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18억을 넘으면 실수요 시장은 사실상 마비되며 공급 확대 없이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 이정부 1.29 주택 공급 대책, 여야 공방 본격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공급을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실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공공이 주도할 것인가, 민간이 주도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분양 물량, 가격 입지 전략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 신뢰도 무너지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3 대통령, SNS로 부동산 정책 메시지 직접 전달.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의지, 시장 안정화, 방침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시장 심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매수자들에게는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며 단기적으로 거래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시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뉴스 4 2월 전국 일반 분양 9,999가구, 전년 대비 4배 증가. 네 번째 뉴스입니다. 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2만 3천여 가구, 이 중 일반 분양은 약 1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와 규제로 인해 미뤄졌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이른바 봄 분양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분양 물량이 늘면 선택지가 넓어지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특히 입지 좋은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고 입지가 약한 단지는 미분양 우려도 있습니다. 공급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모든 단지가 잘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지와 가격, 교통 인프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뉴스 5 거래는 회복, 그러나 인허가는 감소.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는 늘었지만 새로 짓겠다는 사업 승인은 줄어든 겁니다. 왜 중요한가? 인허가가 줄면 23년 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회복돼도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허가는 미래 공급의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3년 후엔 또 집값 급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뉴스 6 부동산 가격 상승, 해외 언론도 주목.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주택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해외 언론의 보도는 단순 뉴스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자본의 시선이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자본 유입 혹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부동산이 과열로 인식되면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뉴스 7 부동산 배급론 논란 확산. 7번째 뉴스입니다.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박하며 투기 억제와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정치적 공방이 심화되면 정책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시장은 정책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치권 갈등이 길어지면 수요자들은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며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8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로 부동산 서비스 혁신 기대. 8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스마트 인프라, 도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한가? 부동산과 기술이 결합되면 거래 투명성, 정보 접근성, 서비스 효율성이 모두 개선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규제 완화가 혁신을 부르고 혁신이 시장을 바꾸는 만큼 이번 샌드박스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9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책 강화, 아시아 시장의 영향. 9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장기 부진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자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왜 중요한가? 중국 자본이 움직이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한국 등 주변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시아 경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 변화는 우리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뉴스 10 오늘 밤 공영토론 부동산 전면전, 집값 잡힐까? 마지막 10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밤 공영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이 방송됩니다. 세금, 대출, 공급 정책의 효과와 집값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맞붙습니다. 왜 중요한가? 토론은 단순 논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논점과 방향성은 향후 정책 수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정책 예측의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토론에서 나온 쟁점은 곧 정책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아침 한 줄 코멘트.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집값은 18억 시대로 정책은 여야 갈등 속으로 그리고 시장은 분양 대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시장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